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의 게임 디자이너에게 본편은 모두 다 마무리됐고요. 네, 오늘은 이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마감하는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어, 네, 시작하도록 하죠. 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건데요. 분명 저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 좀 필요한 이야기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저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거의 한 편에 한 50분 정도 되고, 마지막 두 편은 42분, 45분 이렇게 두 개 정도인데, 하루 종일 듣는다 그러면 거의 한 6시간 이 조금 넘는 시간이 소모가 되죠. 예. 뭐 업무 시간을 모두 소진해야 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8시간이니까 하루에 업무 시간이. 어쨌거나 그런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마지막 에필로그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좀 취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다음에 좀 빠졌던 부분들 이런 거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 편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요즘에 좀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입 TO 자체가 제가 신입일 때보다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연차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워낙 어떤 기업의 형태가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꽤 있다 보니, 그러니까 폐업이 좀 자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구조조정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저희 게임 업계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좀 그런 거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6개월짜리 이력서나 뭐 9개월짜리 이력서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좀 찾기 좀 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 2008년대, 2007년대 요때쯤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업계 들어오고 나서 1, 2, 3년 차쯤 됐을 때에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이력서 분들도 좀 많으신데, 그 이유가 이제 대부분 보면 그거예요. 구조조정이 많아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워낙 결과가 빨리 나오다 보니 뭐 좀 잘 안 되면 정리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같은 가격이라면은 사실상 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쓰는 게 맞, 그러니까 그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생으로 된 이력이 없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쟁률이 당연히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힘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뭐 6개월이든 9개월이든 게임 업계에서 일했다가 구조조정 당한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득일 테니까. 뭐 연봉이 워낙 낮은 수준이 연봉이 워낙 이제 그 낮기 때문에 그 신입 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차이 정도 그냥 더 주고 그냥 그런 사람들 쓰는 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것도.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요즘 시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게임이라는 게 예전에 그 온라인 게임 만들 때에는 잘 됐을 때에는 정말로 뭐 대박을 칠 경우에서는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는데, 왜냐면 개발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 한 4년 막 이렇게 개발했었잖아요. 3년 4년 막 이렇게 개발했는데, 요즘에 모바일 게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켓에서 1위랑 2위 하고 있는 게 리니지 IP를 가지고 있는 리니지 M이랑 그다음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리니지 M 같은 경우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있는 뭐 그래픽스나 뭐 최대한 그런 느낌을 이제 그 내서 거의 뭐 모바일로 포팅한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유저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40대. 뭐 분석한 자료를 봐도 30대, 40대 유저층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증된 IP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리스크는 적고 얻을 수 있는 그 뭐야 레비뉴는 좀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 자본이라고 하는 건 특성상 리스크를 좀 싫어해요. 예, 어떻게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게임 업계뿐만이 아니라 영화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화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뭐 이미 있던 거 만화에 있던 거 뭐 마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트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팬층이 있는 걸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게 나쁘지는 않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좀 많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 아니 뭐 IP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가장 많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연차가 3에서 5년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괜찮잖아요. 예. 3년 차에서 5년 차. 그러니까 충분히 뭐 게임 몇 개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뭐 좀 할 줄 알고 5년 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그 시니어라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고비용이라기보다도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봐도 3년 차에서 5년 차선을 구하는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고요. 신입들은 좀 굉장히 힘들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다 보니 실제로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게임 개발자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컨텐츠 진흥원이었나? 어디지? 아씨. 개등인가? 아무튼 뭐 어디에서 그 공식 기관인데 예, 관이에요, 관. 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는 것 중에 게임백서라는 게 있어요. 게임백서상에 이제 그 게임 개발자 종사자 수를 보면 실제로 계속 감소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게 지금 최근에 본 걸로는 2015년 자료였던 것 같아요. 게임백서는 그 전전년도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오니까 15년 기준으로 8만 5천. 근데 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2년도로 봤는데 이때가 아마 한 12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대에 1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2015년대에 8만 5천이니까 거의 한 3년 사이에 4만 명이 빠져나간 거죠. 3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업계를 떠나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런 게.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야, 매출 파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산업 시장이 어떻게 종사자 수는 줄어들 수 있지? 저도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실제로 실물을 비비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남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근로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요즘에 그 게임업계 이제 그 근로시간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았던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원이 나갔던 인원들의 그 일까지 대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러면 남아있는 인원들은 업무가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아주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야근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메워야 되니까
뭐 물론 일정대로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 개발, 게임 개발할 때보다 개발에 필요한 시간도 많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개발자 인구수는 감소세입니다. 게다가 신입은 잘 육성을 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전에 신입으로 이제 입사하게 되면은 데이터 입력이나 뭐 이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잔일인데 손이 좀 많이 가는 일이긴 해요. 그래서 뭐 아이템 설명물 쓰는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입의 신입 게임 디자이너를 뽑아서 이제 업무를 할당해주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숙달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입 게임 디자이너가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이제 게임 디자이너로서 이제 자리매김해가는 이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그런 이제 잔일까지 다 해야 되고, 뭐 시간도 많이 적어졌고 게임 개발자 인구는 감소세다 보니 근로 환경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했어? 삐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바일은 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보기에 이점이 많아요. 일단 PC 같은 경우에서는 뭐 PC방이 있다고 하지만 보급률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일단 PC랑 좀 이야기가 안 되죠. 왜냐?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 100% 넘었다라고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도 굉장히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좀 많이 적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매출. 매출은 실질적인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한 정도입니다. 지금 뭐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리니지 M 같은 경우에서는 일매출이 130억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힘든 걸로 인해서 실제로 업계가 무너지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자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야 노예처럼 갈아 넣자 하면서 이제 보기에는 더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이유들로 신입을 잘 안 뽑고, 그래서 신입으로 취업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이 제가 보기엔 좀 어느 정도 그래 합리적인 건 잘 모르겠고, 납득은 된다, 이런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납득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루리앱에서 그 만화 있잖아요. 그럼 하지마 콱. 저 그거 보고 진짜 엄청 분노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도대체 왜 게임 개발자들이 누워서 침 뱉는 이런 만화를 만들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만화에서 저는 대부분의 부분들은 이제 부정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이해가 되는,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이해는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돼지 게임이라고 말하는, 그쵸. 유저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개돼지 게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금 유도형 게임들이 안 팔리냐? 라는 거예요. 이게 안 팔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뭐 개발자가 원하는 게 있고 개발자가 만들고 싶으면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개발자의 의견이 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회사예요. 게임 개발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저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이야기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네 월급 주는 사람인데 잘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현실이에요. 물론 다른 업계보다 조금 개발자들이 개성이 있고 좀 의견이 강하고 좀 굉장히 좀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성향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다른 업계보다는 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자유분방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들이에요. 네. 씁쓸한 현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업부나 뭐 어떤 그런 개발 쪽에서 그 경영 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개발을 해서 그렇게 냈을 때 안 됐냐? 라는 거죠. 전략대로 갔는데 잘 됐잖아요. 그 게임들이. 어쨌거나 결과가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그런 논리를 대변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런 걸 옹호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전 솔직히 싫어요. 그렇게 게임을 만드는 게 좀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든다 그래도 좀 유니크한 것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개발자들이 좀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게임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도는 잘 안 하죠. 네, 좀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냥 에필로그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좀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인지를 에필로그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뭐 분위기 전환하고, 예, 너무 침울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취업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취업이 힘들어요로 끝나면 이 영상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가뭄에 콩 나듯이 적게 적게 나오는 그 신입 TO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좀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좀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기초 중에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고 안 하면 이상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좀 이렇게 최근에 신입 티어를 하나 냈을 때 보면 자 예시를 들게요. 뭐냐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 공고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의 장르 위주로 포트폴리오 제작. 네. 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게임은 RPG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포트폴리오로 들어온 게 실제로 FPS 게임의 포트폴리오가 들어온 적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모바일 RPG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FPS 했었다고 하면서 기획서가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야구 게임을 해봤었는데 야구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서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저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랑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든 뭐든 뭐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이직할 때도 제가 쓰는 방법인데 뭐냐면 제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장르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채용 공고를 보면 뭐 어떤 프로젝트다라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뭐냐면 대부분이 뭐 모바일 RPG, 모바일 MMORPG, 모바일 MMORP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뭐 수집형 RPG 뭐 이렇게.
네, 뭐 모바일 액션 RPG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당 장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의 장르 위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시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준비를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라는 것보다도 어떤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채용 공고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프로젝트의 장르 3개에서 5개 정도 추려보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장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해보세요. 네, 이거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어차피 업계에서 그렇게 좀 많이 시도하는 장르가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모바일 RPG처럼. 그러면 그 몇 가지의 그 장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저풀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뭔가 유행하고 있는 장르가 있으면 개발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다른 신규 체인 공고에서도 저 해당 장르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저게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걸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인디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략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르에 맞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기업에 입사하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게임은 인디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예? 그러니까 기업에 입사하시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논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 업계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물론 될 수는 있지만 확률이 좀 낮아요. 확률이 높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프로가 되겠다 라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업의 논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기업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조금 더 취업 확률을 높이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쩌는 기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 쩌는 기획으로 한번 두드려 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저 뭐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에서 중요한 점. 제가 이거는 그 강의를 나갔던 어떤 학원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첫 번째 가시적인 것.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문서는 가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정말로. 문서는 정말 가시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2편인가? 2편인가에서 이 얘기 했었었죠. 그 자기 기술 만드는 방법.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좀 가시적인 것을 좀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두 번째. 애매한 것 여러 개보다는 잘 된 것 몇 개.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감점될 수 있는 포인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여러 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문서랑 잘 안 만들어지는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랑 잘 만들어지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사람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다가 잘 안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에서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뭐야 이건? 이 사람은 기복이 좀 있는데? 아니면 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몇 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면 저는 사실상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는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현업인들도 거기에 그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회사이고 좋은 회사일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뭐냐면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많아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예요. 집중해서 보는 게. 그러니까 뭐 무슨 뭐 40페이지짜리 기획서 보내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양을 처음에 딱 분량을 보고 닫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좀 포트폴리오는 좀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40페이지나 되는 포트폴리오를 보내준다. 사실상 읽을 자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뭐가 증명이 되는 거냐면 이분은 요약하는 게 잘 안 되는 분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문서를 나눠서 쓰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엑셀도 한 시트에다가 다 때려 박으려고 하지 말고 시트를 나눠서 하이퍼링크를 거시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가시적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영상이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뭐 3분에서 5분 내외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애매한 거 이렇게 막 잡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 된 거 그냥 딱 몇 개서 추려서 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신입의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채용했던 신입들의 대부분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제가 다른 회사에 추천을 좀 몇 번 해준 적도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굉장히 취업 전략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그 서류 쪽의 이야기였고 지금까지가 면접에서 말실수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그 신입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어차피 신입의 면접일 때에는 기술적으로 이걸 왜 몰라? 라는 생각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신입의 면접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말실수가 있냐 없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회사에서 말실수를 해서 떨어진 그 신입분이 계신데 어떤 말실수가 있었었냐면 뭐 모바일 개발사였는데 사실상 뭐 잘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모바일이 아닌 좀 다른 쪽 RPG로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개발하는 장르랑 게임의 특성상 좀 모바일에서도 좀 표방하려고 하는 게 좀 PC 쪽 그런 느낌이 또 있어서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신입분 면접을 보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냥 질문을 했어요. 저희 이제 그 관리자가. 근데 들어온 답변이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개발이 좀 더 쉽고 수월할 수 있으니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당락을 결정지은 아주 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그럼 모바일 게임은 별거 아니라는 얘긴가? 근데 사실상 모바일 게임이 그렇진 않거든요. 아니 뭐 물론 뭐 트리플 A급 게임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좀 그레이드가 이렇게 기술적 그레이드가 이렇게 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요즘 모바일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게임도 해봤고 모바일 게임도 해봐서 웹게임도 해봤고 그래서 뭐 해봐서 이제 그 볼륨이라는 걸 좀 아는데 요즘 모바일 게임도 볼륨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 그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을 그러니까 말실수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면접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미리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입분들이 하시는 말 실수 중에 좀 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잘 되고 싶어서 잘 모르시는 것도 막 횡설수설하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냥 사실상 면접에서 잘 모르는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12년 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면접을 하다가 제가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어 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건방져 보이는 거라기보다도 뭐 잘난 척 해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기획자는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이미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생각이 필요한 것도, 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저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인당 결제율이 높으면서도 그 전체 유저들의 어떤 그런 그 결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즉 ARPU도 높이고 ARPPU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했었던 건 뭐냐면, 제가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아, 그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ARPU랑 ARPPU에 대한 부분이 어 그걸 같이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좀 생각해 보고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 예, 얼마든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뭐 이런 방법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면접 자리에서 오는 질문은 정말로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어느 부분까지 고민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함정으로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의 형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잘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고, 생각이 필요한 거면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굉장히 소통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면접 자리에서, 특히나 신입 면접에서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실수가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차마 제가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느낌을 알거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 솔직해지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지, 내가 뭔가 막 잘 모르는 건데 알려고 하고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예, 사실상 소통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시적인 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고, 잘 된 거 몇 개 추리는 거는 본인이 계속해서 그것도 이제 제가 그 기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죠. 쌓아가시다가 보면 언젠간 괜찮아지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추리시면 되는 거예요. 몇 개만 딱. 면접에서 말실수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평소에도 좀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서 모의 면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그 신입 TO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부하고 또 공부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팀 분리수거 영상의 반박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삭제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좋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 그럼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 세대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정리를 해서 뭐 영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분리수거 영상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그러니까 그분, 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분은 제가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공부를 잘 안 하실 것 같은 분이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의 판단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분들도 그냥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업계에 들어오시는 지망생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커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할게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세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를 좀 이렇게 저 스스로를 책찍질하기 위해서도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헤드퍼스트 C샵이라는 책을 반독했고요. 완독을 가려고 생각 중인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 20시간 다시 기초인 C++로 책을 보면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네, 주 20시간이요. 무언가를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기초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의 계획인데 주 20시간을 투자해서 C++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시간씩 5일, 총 10시간, 주말에는 5시간씩 2일, 총 10시간 해서 주 20시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목표는 C++ 기초서적 3독 다시 해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패턴 서적을 볼까 계획 중입니다. GOF 패턴 서적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자료구조 책도 볼 생각입니다. 네. 알고리즘 책도 좀 사놨어요. 네. 뇌자극 알고리즘도 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예,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배우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1권 2권도 집에 사놨어요. 준비는 다 끝낸 상태고 이제 좀 기초를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 맞다, 게임 프로그래밍 패턴, 예, 이라는 서적도 지금 구매 계획이에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가시적 목표 1, 테트리스 만들기. 네, 요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는요. 예, 조금 좀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으니 이제 뭐 조금 가벼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공부에 이제 매진해야 되겠다 다시.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가시적 목표는 테트리스 만들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아, 맞아. 저 수학도 해야 돼요. 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아, 멘탈 부서지겠다, 진짜. 아, 이야기 들었는데, 벡터, 행렬, 그 다음에 미적분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머리 아픈데. 저 수학 진짜 잘 못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요즘에 뭐 먹고 살려고 좀 이렇게 좀 배우는 거지. 야, 그래서 이제 좀, 아, 본격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맞아. 삼각함수도 이야기하던데. 아, 나 이거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하게 지내는 그 지인분 프로그래머가. 요즘 멘탈이 좀 나갔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 20시간 이렇게 좀 프로그램 공부 아니면 수학 공부에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에요. 가시적인 목표 1, 그러니까 테트리스를 만들 때까지는. 예, 전 이렇게 공부할 계획입니다. 넵. 아, 자,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네요. 네. 모든 시리즈를 마치며, 예. 제 헤어지면서, 제 여러분들과 헤어지면서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 진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선배 세대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제가 저의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의 이 영상을 봐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신입의 TO가 많이 줄어들고 그냥 좀 구체적으로 미안한 점을 이야기하자면 제 앞선 세대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 1세대들은 좀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왜 돈이 돼?르부터 이제 그 설득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정말로 막 힘든 개발 환경에서 뭐 연봉이나 뭐 이런 어떤 지급되는 그 안정적인 수익도 없이 개발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세대는 사실상 그 세대보다는 좀 더 나았거든요. 뭐냐면 일단 안정적인 수익은 있었어요. 저도 지금 연봉,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요. 아, 근데 저희 시대 때 게임이라는 게 마약물처럼, 그러니까 중독되는 그 4대 중독 그 물질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4대 중독 거기에 그 게임이 포함됐고, 인식도 또 많이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또 개발자 근로 환경도 너무 안 좋아서 게임 개발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힘든 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식이 좀 안 좋아졌고 사실 전 세대보다 지금 전 세대에서 만들어 놓았던 좋은 그런 것들을 저희 세대에서 좀 많이 까먹은 것들이 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어 제가 그렇게 주도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쨌거나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으로 일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조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 다음 세대 분들이 뭐 안정적인 수익은 뭐 있겠지만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수입은 받겠지만 저보다는요. 전 시작할 때 월 50만 원 받고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O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기회의 문제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굉장히 하드한 그런 근로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네. 그냥 제 모든 시리즈의 끝은 죄송하다는 말로 끝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주제 넘은 제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업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저는 한 명의 게이머로서 더 즐겁고 감동적이고 느끼는 게 많은
그런 게임을 기대하는 한 명의 게임으로서, 유저로서 다음 세대 분들이 희망을 잃거나 꿈을 잃고 업계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냥 주제 넘은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총 7편인가요? 0부터 지금 이제 에필로그 6이니까 네 7편이네요. 7편의 제 영상을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음, 언제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언젠가 업계에서 보면 언젠가 업계에서 보게 될 수, 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볼 수가 없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쉽네. 미안해요. 진심입니다.